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두 번째 주 저희 경제사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월은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시장은 왜 이 모양입니까? 맨날 이러다가 이 모양 경제사부에서는 이 모양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예 답답합니다. 네,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좋게 가고 올해는 이게 뭡니까? 네, 이런 쪽에서 시장에 뭐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분을 모셔야 되는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역할을 해주실 윤여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그렇게 장 올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어깨를 무겁게. 몇 개 어조비예요? 네, 아닙니다. 어떻게 1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고객분들 조금 웃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윤 이사님이 지난번에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좋게 안 본다라고 하셨던가요? 그렇게 한 이후부터. 반도체가 아니라 순서상 네. 제약바이오가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건 다 까먹어요. 근데 몇 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네. 작년 말에 종합해 보면 네. 제약바이오가 먼저, 네. 그다음이 2차전지. 2000이랑 반도체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베팅을 해서 네. 손님분들이 제약바이오 베팅하고 마음 편히 주무세요? 혹시? 일단 대장주를 사셔가지고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은 시총 1,000억짜리 박셀바이오 뭐 이런 거.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두 개를 갖고 계셔서 예. 조금 웃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다 좀 친다 이런 거 뭐 좀 요구하려고 하신 내용이죠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타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음 타자. 네. 다음 타자를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도 새시면서. 어제 진짜 막 리포터 열심히 왔습니다. 경제사부를 위해서. 그럼요. 이거 한번 날려버리겠다. 네. 네, 그런 마인드로 오신 거죠. 제가 좀 최대한 네. 열심히 잘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그럼요. 그 강도에 따라서 다음에 윤 이사님은 한 2달에 한 번 불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2주에 한 번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과 시청자분의 몫이. 예. 결과로는 조회수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왜 이 모양이에요? 2024년도 들어서 네. 제가 올해 초 들어오면은 막 기대감은 이렇게 끌어올려서 시작했는데 네. 왜 이렇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 효과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월 딱 첫 거래일에 고점 만들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6거래일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수급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 금융 투자가 음. 연말까지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투자요? 네. 네. 우리 윤 이사님 같은 분들 예. 근데 이게 이제 12월, 1월에 상당히 좀 매도가 많아요. 12월 1월에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리밸런싱도 하고 네. 이제 클로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영어만 2개 훅 날리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많이 샀으니까 판단 건 좋은데 네. 그럼 왜 안 사요? 떨어졌으면 사야죠. 그래서 이제 옵션 네. 만기일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옵션 만기일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한 4조 5천억 정도를 좀 매수했다라고 제가 이제 통계를 봤고요. 기관 쪽에서요? 네. 예. 금융투자 쪽에서 그리고 네. 1월 3일부터 다시 지금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죠. 한 2조 원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뭐 새로운 사이클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 흔히 말해서 좀 지수가 약간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좀 깊게 받는 건 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수급에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옵션 만기를 좀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네. 좀 이제 그걸로 해서 좀 수급이 좀
꼬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옵션 만기 끝나면 다시 쫙 올라간다. 쫙 올라가도록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바둑 두는 데도 아니고 기원은 무슨 기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의 물량이 이번에 네. 옵션 만기에 청산이 되면 네. 아무래도 뭐 다 청산을 못하겠지만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3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3월로?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가매수세. 예. 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아직도 롱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 롱을 작년부터 봤으면 작년 10월 말부터 봤다 그러면 아직 롱은 유효하죠. 계속 유효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계속 롱하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여기 거기서 추가 매수해야죠. 지금부터 추가 매수. 추가 매수해야죠.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 물려 있는데요.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죠. 예. 아니 무슨 이렇게 땅 한 번에 한 번에 사십니까? 땅 파면 돈 아니 주식은 상남자스럽게 해야죠. 딱 보인다. 딱 사고 너 바로 V자 안 가면 삐져버릴 거다 이렇게 해야죠. 네. 이런 대표님 그렇게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네. 지금 뭐 지수상 보면 한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600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600이요. 네, 꼴랑 거기에 답니까? 아닙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한 2,700선을 좀 1차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2,700. 2,700에서 한 2,700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요. 네, 2,700에서 2,750 정도를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여기네요. 예. 월봉상에선 2022년도 3월달 자리.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어쨌든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오르고 나서 네. 지금 약간의 좀 이제 단기 조정이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이거를 하락세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이번 조정을 저는 이용하는 게 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나올 거 다 나오고 네. 그러면 외국인들 팔려고 하는데 외국인들 파는 것도 좀 지켜보는데 외국인들도 오늘 같은 날 보면은 무슨 선물 5,000개, 네. 주식 5천억 뭐 이런 네. 식으로 팔아버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전환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수 보면 한 2,500에서 2,550선에 대한 뭐 지금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넓게요? 2,500도 갑니까? 지금 2,500 가는데 여기서 추매를 하라고요? 2,500에서 2,550 지금 2,500이랑 2,550 사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다 맞추겠 3,000에서 2,000 사이면은 다 맞추겠네요. 그렇게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예.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정도면 지지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추매에 대한 얘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이나 네. 혹은 좀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비중을 실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실는데 제약 바이오인가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좀 이따가 네. 말씀드리고. 음. 그러니까 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왠지 아세요? 혹시 우리 윤 이사님은 코인 좀 치세요? 저 코인 분양하다 분양 실패 뭐 이런 거. 살짝 좀 숟가락만 얹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좌 개설해서 그 K뱅크에 대해서 100만 원 넣고 그거만 딱 그거죠. 매매가 없다 보니까 자꾸 휴먼 계좌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매일 날라오고. 네.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해요. 하다 보면 다 알아요. 네. 네. 그러다가 저도 그래서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작년 여름 때부터 좀 다시 열심히 치기 시작했거든요. 가지도 치고 또 이것도 치고 뭐 이러면서 왔었는데 너무 양쪽에서 많이 버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그걸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번에 ETF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이죠. 예, 이제 저희가 한때 제가 무슨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튤립 사기의 근본 또 다른 재판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거는 저거 갖다가 어디다 써? 먹을 수도 없고 인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는 많았지만 이게 드디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드래곤님께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다. 그렇죠. 그 얘기 나왔었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랑 또 CBDC는 또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시되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네.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축에서 뭔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거를 혹시나 네.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주식 팔고 네. 그거 살려고 한국 주식 줄이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면 네. 또 고민이 되긴 하긴 하는데 네. 듣는 외국인 섭섭해요? 네. 네. 지금은 오히려 네.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보면 네. 하나의 자산만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위험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부동산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덩치 큰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제 주식 같은 어떤 시장 자체도 같이 저는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동조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뭐 이머징 마켓이냐 아니면 이제 그런 마켓 그거에 따라 약간 구분은 있겠습니다. 혀를 좀 꼬우셨어요. 이머징. 예. 네.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예. 그때 제가 아마 전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이 어쨌든 나스닥을 따라가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듯이 네. 어쨌든 그렇게 비트코인이 좀 땡겨놓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동조화 될 것이다. 네, 위험자산 입장 쪽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모양? 네. 왜 외국인들 팔고 이런 느낌이 나서 혹시나 근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주구장창 올라가는 장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정도 좀 나와야, 네, 예, 소화도 좀 해야 그래야 또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다 소화 다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예, 다음으로 간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저점과 고점을 이어가게 네. 되면 왜 보통 피보나치 수열도 나오고 그런 쪽을 봤을 때 네, 이렇게 예, 그쪽 봤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2,500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조금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마진 5선이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마진 5선이요. 선이 5개입니까? 그러니까 예. 2,500선은 분명히 깨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네, 1,500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네요. 50% 정도. 네, 그 정도 돌리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550에서 2,000, 그러니까 500선을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한 6거래일, 7거래일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하면서 계속 분석해 본 결과 특별하게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매수를 외국인이 받지 않고 그냥 같이 던진 느낌? 그래서 네.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쨌든 그 후에 나온 어떤 이슈인 것 같고 네. 지금의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빨라진 트렌드? 음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5배, 10배 가까이 두세 배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섹터가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서 봤을 때 네. 좀 회전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는 좀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증시를 같이 결합해서 보게 되면 뭐 미국은 미국스러워요. 움직이는 거는. 네. 네. 그냥 뭐 조정받았다가 발딱.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진정한 상남자의 주식 아닙니까? 참 미국 주식을 참 말씀드리면 좋지만 네.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주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되면 여기저기는 다 가야죠. 뭐 베네수엘라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다 사우디도 가야 됩니다. 그럼 매그니피센트 뭐 세븐 요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M7? 혹시 우리 윤이사님은 미국 주식 좀 치시진 않으시나요? 이것도 그냥 저는 100만 원 넣고 그냥 또 휴면 계좌 이겁니까? 아닙니다. 예. 저는 엔비디아를 좀 했었고요. 나 엔비디아 치는 남자다. 근데 예. 엔비디아를 예. 너무 빨리 팔았어. 고백의 시간입니까? 예.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모으고 있는 게 네. 퀄컴. 좀 하시네요. 그래도 보니까. 예. 예, 퀄컴.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팔아서 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죠. 어제 신고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도 그냥 니네들 안녕 그러면서 팍 이렇게 네.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0까지 내려갔을 때 네. 사람들이 엔비디아 끝났다. 네. 근데 $400 올라갔을 때 4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진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러다가 최근에도 600불, 700불 이렇게 또 TP가 올라가더라고요. TP가 $1,010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손을 이미 떠난 주식이라 지금 사서 2배입니다.
아, 손이 안 나. 예,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주식시장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항, 그러니까 여기 저항, 음. 500달러대 부분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거래시면서 탁 갑니다. 네. 이거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네. 그-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이게 네. 100달러에 사잖아요. 예. 그럼 500달러는 왜 이렇게 비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다 100달러에 산 남자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맨날 쫓아다니면서만 매매가 와가지고 예.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에이, 그냥 밑에서 모으는 종목 사자 이러면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쪽에서 뭐 후공정 이런 뭐 쪽에서 봤을 때 네. 퀄컴입니다. 예, 네. 인력들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조금 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퀄컴에서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좀 데리고 가는 듯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퀄컴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인제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대전이랑 이런 뭐 카스나 이런 쪽에 있는 이런 쪽의 인재들이나 뭐 예, 예. 삼성 쪽에 있는 인재들이 예. 퀄컴으로 좀 많이 가는 어떤 그런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계속 세분화되는 느낌 뭐 이제 CXL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르지 못하면서 좀 모멘텀 있는 종목이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퀄컴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P에 거의 꽉 잡고 있는 회사가 네. 온디바이스 AI가 된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교체 수요도 나올 거고. 네. 그럼 거기서 담당하는 우리 거 써야지. 아직까지 뭐 엑시노스 네, 맞습니다. 갖다가 엑시노스. 2400 이번에 쓴다고 해서 되게 막 고무되어 있는데 갤럭시 S24에서 네. 네. 퀄컴 스냅드래곤을 스냅드래곤 좀 에이시죠? A 네. 네. 북미 미국, 캐나다, 중국은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갑니다. 예. 거기 아닌 쪽에서는 엑시노스 들어갑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그러니까 AP? 참 이게 삼성이 많이 오긴 왔는데 네. 확실히 이 자체 이런 팹리스 쪽도 그렇고 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좀 발열도 그렇고 좀 정말 애국하고 싶은데 팩트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예전에 그거 아세요? 그 갤럭시 S20이었나 그 고스트 현상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나오고 또 한번 난리 났었죠. 그러고 나서 그냥 다 교체했잖아요. 그 다음 시리즈. 네. 예, 바로 뒤집어 엎으면서 네, 그때 네. 비용만 하더니 그게 얼마입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삼성 좀 고생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재편되는 겁니까 이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 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제 사실은 뭐 애플이던 지금 이제 뭐 퀄컴이던 또 이제 말씀하셨던 테슬라도 그렇고 확실히 이 설계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지금 인사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설계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게 설계의 어떤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뭐 네. 대만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뭐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어떤 밸류체인. 수공정의 밸류체인 것처럼 예. 지금 삼성전자로 그런 좀 에코시스템을 좀 많이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 정부도 예. 정부도 많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 네. 2, 3월에 좀 뭐 제도 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럴 거였으면은 네. 한 메모리 반도체를 막 돈 벌 때 좀 같이 키웠어 와야죠. 혼자만 예. 그거 한다고 또 상생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감시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원래 같이 공존하고 상생해야 이렇게 단단하게 크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독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초격차라는 단어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만 초격차하면 뭐 합니까? 뒤에 나머지 업체들도 다 같이 해서 끌고 올 수 있게 해줘야지. 나만 다르니까 잘 따라와. 그래서 하고 있다가 도태된 애들은 너 탈락?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산업계가 좀 냉정하긴 하죠. 그렇게 치면. 냉정해도 결국에는 네. 초격차에서 내가 뭐 위에 올라갔다. 음. 따라올 때 같이 끌고 갈 수 그래서 생태가 같이 좀 커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가게 되면 네. 갑자기 울컥울컥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일본은 아시죠? 네. 딴 세상 가 있는 거 일본이 뭐 천상계로 가 있습니다. 주식이. 신고가가 계속 나오길래 네. 진짜 그냥 중국 대만은 막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일본 올라가고 막 부러워하는 눈빛만 이렇게 눈에 하트 떠가지고 부러워하는 눈빛밖에 안 보이고요. 네. 근데
나스닥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요? 네, 우리도요. 자, 나스닥을 따라갈 것이냐? 네.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증시입니다.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홍콩 H 증시입니다. 네. 네, 고개를 설레설레. 여기는 지금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뭐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거라서 예. 우리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죠. 이번에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또 중추그룹이라고 네네. 그림자 고명의 대명사를 홍자는 막 그래도 그나마 인민은행이 앞장서 가지고 뭘 좀 네네. 파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건 단칸에 파산시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거기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 30%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런 강도 높은 제가 볼 때 구조 조정이 네. 일관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든 살려서 갔었는데 네. 작년부터 다 이 날릴 건 날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중국 증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뭔가 홍콩 증시 빨리 올라오네요. 한 저점에서는 2%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점입니다. 그래도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문제가 될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벌써 빠르면 1월 말부터 홍콩 ELS 관련된 쪽에서 발행했던 거 우리 이제 돌아온다. 회수된다. 예. 그러면서 이거 어차피 손해 본 거니까 뭐 무슨 구조상 뭐 홍콩 H 지수랑 뭐 국내 종목 하나 이런 식으로 뭐 한두 개 결합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청산할 때는 어차피 지금 반토막 난 거. 이거 그냥 다 정리해 버려야 되잖아요. ELS 구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종목들은 타격 받는 거 아닙니까?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규모가 뭐 10조인가 그렇다면서요. 다 합친 상반기까지 들어오는 금액이.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시장에 부담 안 줄까요? 지금 네.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장이요? 시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이 네. 부분도 분명히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롱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상반기 그 금액 자체가 네. 분명히 하나의 좀 불씨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그래서 앞에서 제가 2,7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2,600에서 700까지면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거든요. 별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높은 수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지금 상반기에 회오리를 칠 것 같아요. 선거. 선거랑 뭐 네. 지금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잖아요. 네. 뭐 주택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뭐 세금 관련된 거 다 개혁하겠다 여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오늘 뭐 동결에 대한 부분들. 예. 근데 스탠스를 보니까 거의 미국이랑 똑같아요. 네. 내리진 않겠다. 네. 근데 좀 오래 가겠다. 네. 그러니까 그죠?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미국이랑?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좀 내리겠지 이런 분위기고. 네.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일단 미국 하는 거 보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냥 관망. 관망하되 예. 좀 걔네가 내려오면 좀 약간 금리 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예. 줄어들면 우리도 그럼 내립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많이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 창드래곤하고 이 FOMC 연준 쪽하고도 좀 약간 이런 좀 커넥션이 있어서 정책에 예, 대한 커넥션이요? 아니 그런 얘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학연 지연 학연 지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네 그런 그래서 아니 학연 지연이 스탠스나 정책의 동조화 스캔들이요?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된다고요. 스탠스요 스탠스요. 예, 예. 정책의 동조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네, 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윤 이사님은 일단 시장 그냥 만만하게 밀리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라. 네. 네. 지금 이제 사게 되면 V자로 폭등하는 걸 느끼게 될 것이다. 폭등을 2,750까지 그냥 달린다. 폭등까지 느끼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 2,750은 그래도 200포인트 올라가면 그렇죠. 지수가 7% 올라가면 네, 내가 자 드디어 양정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근데 느낌이죠. 예. 지수 7%면 종목이 그래도 한 3-40% 나오겠죠? 오. 안 나오면요? 네. 안 나오면 두 종목별로 달에 한 번? 종목별로 다르겠죠. 종목별로 다르겠다. 어,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종목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내 종목은 3-4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어떤 이것도 아마 시장에 하락했던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1월달 딱 들어오게 되면 작년 실적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네네. 네. 작년 실적이 딱 나오는데 왜 이리 네. 왜 이리 엉망입니까? 근데 실적 시즌에 기대감이 있었나요? 오, 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적 시즌에 기대감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 보면 아예 그냥 영업이익이 만약에 1,000억 나올 것 네. 같다. 그러면 네. 한 800억 한 20% 정도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네.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네. 1조가 안 나와 버리고요. 네. 예, 뭐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30%가 확 줄어버리고 네네. 또 거기다가 LG전자 네. 적자 전환했습니다. 순이익은. 네. 네. 거기다가 LG에너지 솔루션. 네. 네. 생각했던 거 반토막 나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실적입니까? 그럴 거면 왜 실적 발표한다고 그렇게 이걸 예. 분노가 느껴지시는데. 요즘 시장 보고 있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투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마음도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조단위 네, 뭐 현장에 같이 있으셨죠. 근데 이제 네. 현장이요? 삼성전자 발표하는 추가로- 현장에 예. 근데 네, 특이하게 네, 그 발표할 때 바로 빠지진 않았어요. 오후에 시장이 밀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만약에 이런 컨센서스에 하락하는 정말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났다면 네, 저는 시작부터 음, 뭐 개파락을 하던 네, 깨지는 게 맞았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오전에는 잘 버텼어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실적 발표되고 네. 외국인들이 다 자러 가는 시간 아닙니까? 아침에 시작하고 이제 막 하루 끝나고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시간인데 예약 매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 예약매도 뭐 하긴 하겠지만 샘성 그러면 다시 자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가지고 막 매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차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네, 오전에는 네. 실적보다는 근데 어쨌든 잠정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부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뉴스뷰로 올라오는 거 보면 네, 이게 이제 추측은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메모리 쪽보다는 뭐 파운드리나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깨졌을 것이다. 네. 메모리에 대한 출하량은 좀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네, 뉴스로 제가 볼 때 오전에는 버틴 것 같아요. 그걸로는 버텼는데 네, 근데 오후에 밀리면서 같이 밀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실적과 관련돼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응은 네, 뭐 실적 때문에 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딱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그냥 삼성전자를 조금씩 사던 약간 그래도 간판인데 그래서 네. 이때 12월 27일부터 네네. 그러니까 20일부터죠. 뭐 200만 주 뭐 이렇게 사던 것들을 한 방에 이틀 동안에 다 100만 주 단위씩 벌어버립니다. 네. 오늘은 뭐 예상이지만 더 커집니다. 이틀 동안에 팔았던 거 더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직 다이렉트로 나온 건 네, 당연한 맞아요. 거겠죠.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고 네. 어차피 뭐 업황 통과되는 그런 과정 쪽에서 나왔던 변화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살 기회입니까? 이 질문은 제가 지금 한 10번 이상 받는 것 같은데 해야죠 다. 예. 삼성전자를 보면서 네. 소부장을 사야죠. 또 이게 그 얘기를 작년에도 하셨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 거면 SK하이닉스 사야죠.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 손절하라는 얘기네요. 아니죠. 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지수를 업으로 봤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는 과연 반도체에서 할까요? 코스피 대장줄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 네. 지수 연동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물을 타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어차피 지금 저희 다 8만 전자, 9만 전자에 물려 있어요. 네네. 물을 타겠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SK하이닉스를 사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꼭 나는 삼성전자 사야겠다. 네. 그럼 물 타셔야죠. 근데 무슨 만약에 얘기입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 거죠. 만약에 네. 삼성전자에 꼭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고 하시면 네. 지금 매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삼성전자를 사실 거면 오히려 SK하이닉스나 네. 소부장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딱 잘 보신 게 지금 보게 되면 어제 이틀 동안에 빠지고
하이닉스는 그대로 다 올라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 상승. 네. 네. 근데 삼성전자는 빌빌빌. 이게 뭡니까? 거기다 이것도 영향 끼치는 거 아닌가요? 그 무슨 삼성가에서 블록딜 한다. 블록딜 네. 그것도 한 7만 3천 원대에서 뭐 2% 가까이 또 할인받아 가지고 네. 예, 이거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 뉴스가 어제 이제 저녁부터 나오던데 네. 결국은 이제 예. 얘기가 결국 상속세로 가더라고. 결국 그렇죠. 뭐 가만히 앉아서 하루에 100억인 한 달에 100억인가 이자냈대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다. 예. 예, 네.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제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약간 비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렇게 뉴스로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 본인들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뉴스로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예. 네, 근데 솔직히 이게 그런 분들이 뭐 그런 돈 걱정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한민국의 네. 미래에 대해서 그건 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 이런 결국은 수급에 대한 네. 이슈들이 더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제가 볼 때는 그 실적 이제 이 부분이 상세 실적이 나오는 걸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출하량이 늘어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DDR4 이 재고 분량이 네. 생각보다 빨리 소진되기 쉽지 않을 거란 또 약간의 좀 이제 우려감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번 삼성전자 실적에서 효자 역할을 한 게 네, 저희가 낸드 그랬거든요. 네. 저거 언제 돌아 그랬거든요. 저게 더 문제다. 이게 더 빨리 돌아야지. 그러니까요. 예. 이게 DDR4랑 DDR5랑 가격 차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신규 수요를 할 거면 굳이 DDR5를 사지 DDR4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DDR4를 치킨 게임 한다고 계속 만들어내 가지고 그거 처리할 때 가다가 있긴 있는데 저 중국 근데 저 미국이 허락하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DDR4 같은 경우는 갖다 붙이면 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레거시 쪽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제도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메모리의 어떤 지금 뭐 HBM도 그렇고 뭐 DDR5도 그렇고 수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네. DDR4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좀 약간 갸우뚱한 이제 상세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낸드가 생각보다 이번에 1월달 10일까지 나온 수출 동향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디램은 다 별로 네. 역성장입니다. 네. 낸드만 폭발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낸드가 약간 이 온 디바이스 A랑 갖다 붙이면 또 그것-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고요. 네. 거기다가 웨스턴 디지털하고 네. 키옥시아가 자빠지는 바람에 그렇죠. 네 거기서 또 수혜를 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결론은 이번 하이닉스죠 그러면. 결국 이번 4분기 실적은 네. SK하이닉스가 웃는다 윈. 예.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말고 사야 네. 될 소부장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냥 기승전 what? 저는 네. 이번에 네. 느꼈던 게 네. 반도체 내에서 사이클이 엄청 빨리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공부할 게 많은 섹터인지 몰랐어요. 원래 반도체 가지고 공부하면서 박사급으로 공부하고 계세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막 요즘 이렇게 막 전공 후정전부터 전통 그러니까 뭐 부품 소재 이게 아니라 네. 공정이 나눠져서 공정별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제약바이오도 와 무슨 의사 약사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 투자하시는 분들, 큰 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줄줄 나오시는데 그렇죠. 혹시 저 예전에 약사 시험 보셨던 뭐 이렇게 얘기하지. 문과시래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돈 되면은 해야죠 공부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빠져나가지 마세요. 저는 예. HBM 관련 종목이랑 예. 전통 소부장 레거시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HBM. 그럼 돌고 돌아서 다시 그쪽으로. 다시 도쪽으로. 다시 그쪽으로. HBM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네. HBM 하면 뭐랑 아미 반도체요. 이오테크닉스. 그거랑 또 어느 방송에서 민수 테크닉 미수 페타시스 예. 이수 페타시스 이것도 네네. 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네. 선단 공정 막 이러면서 막 시세를 냈다가 한 3, 4개월 누웠잖아요. 네. 그래서 HBM이 이제 확실히 숫자가 이제 나온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네. 봐야 될 종목이라 보고 네. 참 많이 쉬었네요. 많이 쉬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숫자가 찍히잖아요. 네. 그래서 HBM 관련돼서 말씀하셨던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오테크닉스나 지금 이스페타시트 전 이런 류가 분명히 좀 담아가기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남들 관심 없을 때. 네. 예. 그리고 이제 전통 레거시, 전통 소부장 쪽에서 보게 되면 원익 IPS 이런 거요? 지금 원익 QNC 뭐 이런 거 약간 아, 신고가 원익- 나오다 원익- 약간 쉬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약간 재료 부품 이런 쪽이죠. 네. 이런 건 팔고 있으면 안 돼요. 가져가자. 오히려 조정 나면 사야 되는 종목. 이거 시세가 없었어요. 없었어. 이제 처음 나오죠. 예. 예. 거래가 좀 약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요런 걸 보되 뭐 네. 이제 따라가는 것들 보게 되면 뭐 유니셈이라든지 뭐 이런 유니셈.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시세 안 나온 종목들. 언제 들었던 유니쌤입니까? 그렇죠. 네. 이거 삽니다. 유니쌤. 예.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전통 레거시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관심 없는 때 이런 거 보는 게 맞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종목들은 또 종목들의 향방에 따라서 네. 2달에 한 번이냐, 2주에 한 번이냐. 우리 윤이사님의 거취가 결정될 겁니다. 종목을 엄청 뿌리고 가겠구나 이러면서. 네. 다 이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이쪽은 LG에너지 솔루션 답이 없나요? 2차 전지는 끝난 겁니까? 2차 전지가 네. 생각보다 좀 오래 쉬고 있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이번에 시장 특히 이제 코스닥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셀트리온 제약이랑 네. 이 에코프로 BM을 놓고 보게 되면 네. 확실히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예. 최근에 셀트리온 제약이 쫙 끌 때는 좀 쉬다가 네. 셀트리온 제약이 좀 쉬니까 에코프로 BM이 또 딱 땡기는 반대로? 반대로. 네. 그래서 저는 네. 비중의 문제일 뿐이지 네. 2차 전지는 무조건 포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이시네요. 우리 무조건. 이사님이 생각보다 조회수를 많이 의식하시네요. 2주에 한 번. 예. 그게 무섭군요. 예. 2주에 네. 한 번이. 예.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럼 LG에너지 솔루션은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도 업황 어렵다는 거 보여줬고요. 네네. 네. 그 AMPC 받아도 네. 실적이 그 정도다. 그러면은 제외해도 영업이익 뭐 881억이니까 별로 많이 안 나왔죠. 8천억이 나와도 모자를 파네. 네. 이렇게 나와버리고 그러면 근데 뉘앙스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는 LG에너지 솔루션 올해 상반기까지 별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1분기만 고생하면 네. 2분기 때는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적 분위기가. 그리고 원래 예. 약간 저는 이런 느낌 나요. 약간 반도체 초창기 느낌 나는 것 같아요. 반도체 초창기에 예, 예. 어렵다. 작년 초에 어렵다 엄청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사실 업황 안 돌았죠. 네. 돌려가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음. 근데 주가는 작년 7월부터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다. 먼저 움직인 예.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업황에 대한 바닥 확인을 계속 2차전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수를 대표하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 이 수급이 들어갈 때는 결국 이제 2차전지 양극재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로 수급은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업황 바닥이고 네. 다 안 좋다 뭐 재고가 어쩌고 저쩌고 가격 할인하고 전기차 난리다 네. 이럴 때 그러면 안 좋을 때 사자라는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뭐 사요? 저는 딱 3개 말씀드립니다. 요 에코프로 BM, 앱이 에코프로 BM, 예 그다음 포스코 홀딩스, 포홀 예.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쪽으로 쪽 네, 포스코 쪽으로 합니다. 예, 포스코 쪽으로 네. 예.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네. 이제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는 거죠. 이제 지주회사라기보다는 네. 사업을 하는 네. 이제 자회사로서 보는 거죠. 그 에코프로 사면 안 돼요? 에코프로 BM을 사야 돼요? 저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같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자회사가 많이 상장하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슬슬 약간 지주사의 개념으로 보는 좀 컨셉이 좀 많이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 대한 어떤 디스카운트에 네. 대한 부분들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회 실질 사업하는 회사 사자. 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있다고 와 있고요. 네, 에코프로 BM은 더 덜 빠졌어요, 솔직히. 덜 빠졌습니다. 네, 그랬던 것도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직까지 에코프로 비행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그 작년 연말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 SDI랑 수주 소식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연간으로 보면 한 8조 정도? 44조였죠. 그러니까 이제 예. 연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예. 거기에 지금 이제 SK 쪽이랑 계약한 게 있는데 그게 한 3조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매출로 약 한 11조 정도가 지금 이제 확보는 돼 있는데 네. 요게 이제 실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만 네. 예, 매출 11조면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은 뭐 분명히 좀 계산해봐야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주 산업으로서 이런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 자체가 네. 과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비싸다고 하는 게 말이 될까?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좀 말씀하셨던 1분기 여파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탄력성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뭐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그래도 공매도 그 금지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좀 줄어드는 모습이 좀 있어서 네. 오히려 저는 제약바이오 하고 나서 이제는 이동하는 게 반도체에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두 섹터나 2차 전지를 조금씩 모으면서 포트폴리오에 저장해 놓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인데 근데 이 포스코홀딩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주인데 네. 여기 이 철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 있다, 나 되는 거 치고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나 지금 다 국산화도 하고 있고 지금 저기 뭐지 광란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다 내가 공급한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힌다.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상장이 된 게 없지 않습니까? 포스코 그룹 쪽에서 상장된 게 뭐 포스코 퓨처엠 아니 저 포스코 DX 이런 건 실질적인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제가 네. 비교되는 회사들이 이 네카오 이런 거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계열이 그러니까 내 쪽에 약간 느낌이 나기 때문에 네. 삼성도 그렇고 해서 네.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LG전자. 그냥 LG전자는 욕하고 끝낼까요, 그냥? LG전자는 네. 제 주변에 네. 보유하신 분이 없어요. 자랑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LG전자에 대한 뷰가 네. 다들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거보다 LG에 대한 뷰가 LG자 들어간 뷰가 저희가 2020년도부터 네. 딱 상장 들어오더니 시장에 증자를 확 한 꼴이고요. 갑자기 들어온 게 시가총액 2위. 네네네. 거기다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딱 들어와서 2위. 아 LG에 대해서 갑자기 왜 자꾸 안 좋은 과거를? 그냥 LG 한 순간 이게 원래 그거라면서요. Life is good 이거 맞습니다. 라이프 쓰고 있습니다. 예. 예. 굿이요? Life is ghost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LG전자 샀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 같아 그냥. LG전자가 예. 전장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LG전자가 네. 차 껍데기만 못 만들고 자동차 다 만들 수 있다. 네. LG그룹 계열사가 다 합치게 되면. 네. 근데 그 하나의 그 껍데기를 못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가가 가다가 맞고 그러다 쭉 빠지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얘기하지 말까요? 그냥 LG전자는 그러면 갖고 계시면 네. 적당하게 반등하면 나오자라는 입장이십니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네. LG전자랑 이제 LG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뉴스가 솔직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특히 이제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바닥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LG 계열 중에서 오히려 지금 가격 매력도가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 그럼 전자 팔아서 디스플레이로 간 건 어때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네. 빠르게 V자 반등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V자 쫙 가는데요? 근데 LG 디스플레이 가지신 분들은 다 평당가가 2만 원대여 갖고 2만 원은 싸게 사신 거예요. 싸게 사신 건가요? 예. 2만 원. 물 타다가 네네. 포기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자연스럽게 회사가 물 타게 해주네요. 증자를 막 해버려요. 벌써 네.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것도. 아, 그래서
그냥 LG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냥 반등하면 네. 잘 나오시죠. 이런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발표했던 회사 세 회사를 보면서 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거가 네. 한 3개 먹은 느낌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실적 시즌에서 그래도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 실적 쭉 나올 겁니다. 네네. 네. 그 중에서 우리 윤이사님께서 보시는 요 섹터의 요 종목. 일단은 네. 보니까 이 의료기기랑 화장품 섹터가 아, 좀 약간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의료기 화장품은 네. 4분기 실적 좋다. 네. 네. 특히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부터 보시죠. 예. K-뷰티 하면서 뭐 대형 네. 화장품보다는 네. 약간 이제 인디 브랜드 네. 쪽으로 해서 뭐 지금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클리오라든지 클리오. 예. 네,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 네. 지금 말씀은 실적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많이 올랐는데 사도 돼요? 또 눈만 껌뻑껌뻑 보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 관심주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 주면 사야 아니요. 되니까 관심주 아닙니까? 첫 번째 화장품은 그냥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예, 섹터고 예. 네. 저는 오히려 진짜 매수하실 거면 오히려 의료기기 쪽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 쪽. 네. 최근에 보면 이제 비올이 좀 상당히 힘을 많이 내주고 있더라고요. 비올. 예. 네. 아, 예. 계속 버티고 차트 이쁘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도 돼요? 지금 9,500원대? 비올은 이제 네.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약간 돌파 매매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요? 돌파매 가장 실패했어요. 여기서요? 네. 네. 실패했으면 이제 힘 모아야겠죠. 다시 모으면 시간 좀 걸리나요? 네. 근데 이제 아마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비올 뭐 지금 얘기 나온 게 뭐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클래시스나 뭐 제이시스 멘티카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지금 실적에 뭐 이렇게 쭉 보면 약간 실적 하향치가 하향된 게 보면 뭐 이제 원택 이런 것도 이제 원택 이루다 이런 건 제가 볼 땐 다 그냥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차트들이 다 비슷해요. 원택 이루다는 벌써 좀 정체돼 있는데요. 네네. 근데 오히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좀 업사이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올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제 약간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 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루다나 원택 같은 종목들을 사서 모으는 게 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매매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루다 같은 거를 사시겠다. 네, 오히려 네. 좀 모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개별주를 하나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개별주. 잠깐만요. 요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하이로닉. 요즘도 요거 많이 하이로닉도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딱 저점에서 턴하는 거 이런 거 괜찮죠? 네, 이런 거 괜찮습니다. 예. 예, 이런 것도 오히려 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HBM 관련된 쪽이라든지 네. 이런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지금 미용 의료기기도 네. 생각보다 많으셨어요. 그렇죠. 예. 한 3분기, 그러니까 3개월. 3개 거의 뭐 하반기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상 3개월 이상 쉬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에서 봤을 때 올라오는 것 자체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수급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좀 자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주가 뭐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뭐 차트를 막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네, 그 요즘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우신 시스템 아시죠? 무신 시스템. 네, 지금 생각보다 차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영업이익 관련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윤이사님이 종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네, 이제 막 근데 던지시네요. 관심주로 놓고 와도 좋지 않을까. 네. 지금 한번 급등한 이후에 네, 조금 이제 횡보를 좀 오래 했는데 네, 이게 안전벨트 이제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 쪽인데 네. 최근에 2차 전지까지도 지금 이제 수주가 들어오면서 약간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좀 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은 좀 이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전혀 움직인 게 없어서. 3분기 실적 잘 나왔네요. 80억대. 네. 네네. 이게 뭐 전기차용의 안전벨트는 다른 게 들어갑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네. 장비 수주라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장비 쪽. 안전벨트 새로운 게. 쪽은 아니고 새로운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거 갑자기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영업이익이 460억, 네. 그 다음 년도가 500억. 네. 이러면은 막 2년 뒤 거만 끌어와도 지금 시총이 1,600억인데 맞습니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성장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있다면은 이건 이게 자동차 섹터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매출 자체가 뭐 2.5배가 뛰어요 내년에 올해 보면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주로 봤을 때 네. 개별 종목으로
섹터 말고 그냥.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온다. 이야, 한 건 하셨네요. 네. 만약에 이런 기반만 나오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연간 실적이 한 분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이런 게 이제 1분기만 확인됐다. 네. 그럼 1분기에 벌써 이제 예고가 1,300억 돼 있어요. 네. 이게 나오기 시작했다. 고 그 지금부터. 그러니까 미리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네. 저희는 올라갈 때 삽니다 항상. 네. 돌파 매매 위에 거 다 돌파했다 그러면서 막 따라 삽니다. 예. 안 움직이면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긴 게 문제긴 한데 네. 이게 또 반대로 보면 네. 이런 거죠. 내릴 때 네. 얼마나 적게 물리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예. 그런 리스크를 본다면 차라리 재미없는 매매가 더 낫다. 그런 이제 대표님처럼 매일 트레이딩을 못 하고 네. 그냥 마음 편하게 갖고 있기는 낫지 않을까. 마음 편하게.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만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 정도면은 제가 네. 볼 때는 한 8, 90%만 나와도 성장은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이거 이제 좀 욕심이 많이 생기셨어요. 우리 이사님이. 자, 이런 거 한번 갑자기 뭐 했다가 갑자기 급등이 쫙 나온다. 네. 매주 같이 하시죠, 대표님. 이거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네, 이런 거 하나씩 갖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됩니까? 이러시면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일주일에 리포트 100개 씻겠습니다. 네. 아무튼 예, 네. 잘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런 비기 네네. 감춰놨던 거 네네. 제가 보고 있었는데 이런 거 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던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물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지면 바로 책임을 물겠습니다. 살살 좀 물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들 동향들 참 기대감 많이 낮을 텐데. 네. 그래서 거기서 선전하는 섹터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품이나 네. 또 뭐 있었죠? 의료기기. 예, 이런 쪽들 또 그러면서 은근슬쩍 셀트리온 자랑도 하시고. 네. 그래서 딴 게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우리 윤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얘기와 실적 관련된 얘기 또 풍부하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실 수 있을지는 여기 우신 시스템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아이고야. 예. 주가가 계속 횡보 중이다. 네. 그러면 반응 나올 때까지 일단 대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좋은 종목 가지고 또 저희 같이 스터디하고 또 그러면 다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예전처럼 뭐 유튜브에 나왔다고 우신 시스템 바로 관심 종목 사야지 안 이러십니다. 그럼요. 다 따질 거 따지고 네. 거기다가 이제 좀 보세요. 이제 댓글에 막 올라옵니다. 공부하신 내용들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도 돼요? 뭐 무슨 혹시나 시비 있으면 이런 거 가지고도 또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또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또 밑밥을 또 쫙 가시고 알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변하러 나왔다. 다른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리고 들고 나오시겠죠.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또 좀 시장은 약간 1월 들어서 답답하지만 그래도 윤 이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웃을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종목 장세니만큼 또 될 만한 종목들 찾아가면서 좀 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경제사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